Y뉴스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태극기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태극기 얘기. 예. 요즘 태극기 하면 말이죠. 네. 박사모나 친박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일명 태극기 집회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니고, 태극기가 촛불 집회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태극기가 아니고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달린 태극기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왜 촛불 집회에 태극기가 등장했냐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김현정님 혹시 촛불 집회나 뭐 친박단체 집회 가봤습니까? 가봤죠. 당연히 가봤죠. 현장 봐야 되는데. 태극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뭐 그 집회는 제가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TV로 봤을 때는 글쎄요. 전 태극기를 국민이니까 들 수 있죠. 들 수 있는데 그 옆에 성조기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성조기는 왜 등장하는가? 이게 좀 묻고 싶었어요. 뭐 실제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태극기 어쩌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태극기를 기피하게 됐다. 또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하. 실제 시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기잖아. 안 그래요? 태극기 자체는 신성하잖아. 우리 국기인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태극기는 하나인데 꼭 자기네만 애국심에 있는 듯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상징물로 국가적인 국기를 쓴다는 게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닌데 박근혜를 옹호하려고 태극기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태극기를 갖다 붙이면 이미지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되게 기분이 나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사실 언론들도 태극기 집회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친박 집회 혹은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를 보면 혐오감이 드는 걸 자기를 느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심각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 단체들의 집회가 오히려 태극기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촛불 집회에서도 태극기를 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촛불 집회에 태극기가 등장했어요. 예, 했습니다. 저도 그 태극기를 받아봤고요. 그래요.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는 세월호 천막이 있는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 이제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그 태극기는 노혜경 시인과 그 지인 7명이 한 750개 정도를 기부를 해서 무료로 나눠준 겁니까? 예, 기부를 해서 리본만 달아서 나눠준 겁니다. 실제 제가 그 태극기를 가져왔는데 김현정은 그 사진으로 봤겠죠? 네, 저 봤습니다. 네. 권영철 기자가 들고 있는 사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노란색 천으로 그 국기봉에 달았던가요? 그죠? 예, 국기봉에. 예. 이거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은 노혜경 시인이 2월 10일 그러니까 집회 하루 전날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리본 공작소에서 내일 태극기를 드립니다. 어버이 연합들이 태극기를 더럽힌 것 같아 속상하시죠?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되찾자. 딱 한 번만 광화문 촛불 광장이 태극기로 뒤덮여도 아마 태극기 모독은 힘을 못 쓸 거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모독은 힘을 못 쓸 거다. 예. 직접 자원봉사자 김덕희 씨는 이제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단 분인데 어쩌다 태극기를 보면은 염증을 느끼거나 기피하게 됐다. 태극기를 든다는 게 약간 불편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태극기의 의미를 되살리고 되찾는 게 맞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태극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 리본을 달게 됐다는 설명을 했어요. 예. 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댓글에도 왜 친박 단체들의 집회가 태극기 집회로 불리냐. 태극기가 언제부터 극우 단체나 친박 성향의 단체 또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전유물이 됐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뭐 페이스북에 태극기 집회가 진행되면서 나쁜 의미로 태극기가 부각돼 언짢다. 언론에서 태극기 집회란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근데 태극기 들고 촛불 집회 참석하면 좀 혼란이 있거나 이렇진 않았습니까? 그날 조금 뭐 약간의 그런 혼동이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제가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를 들고 가는 부부가 가길래 사진을 찍자 그랬더니는 이게 나는 박사모가 아니다 이런 해명을 해야 됐고요. 또 어떤 어르신은 제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걸 보고는 시청 쪽을 가리키면서 태극기는 저리로 가라. 이렇게. 태극기 여기 아니다. 예. 대한문으로 가라. 예. 그리고 노란 리본 공작소 앞에서는 왜 태극기를 나눠주느냐. 예. 태극기를 들려면은 친박단체 집회 장소로 가라는 등 항의가 일시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친박단체들이 태극기 집회하기 전에
태극기가 촛불 집회에 먼저 등장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사실 그런 사실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친박 단체나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집회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예. 촛불 집회에서 태극기를 들자고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입니다. 그래요. 이게 1차 촛불 집회가 10월 29일에 열렸거든요. 예. 근데 11월 3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자. 11월 12일 민중 총궐기 때는 태극기 들고 애국가를 부르자.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일이 곧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이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월 6일 페이스북에 예. 광화문 집회에서 태극기 깃발을 되찾자. 태극기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 깃발이다. 예. 3일 만생명 때 민중들이 들었고 만주의 sak풍 속을 헤매는 광복군 가슴 속에 간직되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태극기 들자는 운동이 왜 확산되지 않고 그냥 그쳤어요? 그치다가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초기에는 이게 이제 태극기가 제법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정청래 전 의원이 그랬고 이재명 시장도 뭐 동참을 하면서 불이 붙는 듯 하다가 예. 정청래 의원도 좀 시들해지는데 나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따져보니까 예. 이게 11월 12일 이거 촛불 집회가 1차, 2차, 3차인데 1차 집회는 한 3만 명, 예. 2차 집회에 20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태극기를 들자고 제안했던 11월 12일 3차 집회는 100만 명 엄청나게 늘어났죠. 찍었죠. 그랬죠. 그리고 법원이 처음으로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촛불 열기에 다른 집회 방법이나 태극기 드는 문제를 고심할 단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네요. 아니 이게 너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촛불 들고 있는데 옆에 태극기 하나 더 듭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 단체들의 집회가 일부 열리긴 했지만 예. 촛불 집회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그랬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마 좀 시들해졌던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다시 태극기를 촛불 집회에 들자라는 촛불 집회 운동, 태극기 운동이 벌어진 거. 뭐 이유를 지금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 첫 번째는 태극기가 친박 단체들이나 수구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죠. 그리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옹호할 단계는 아닌 겁니다. 지켜봐야 되는 단계죠. 예. 두 번째는 촛불과 태극기와 촛불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편가르기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슬퍼요. 예. 왜 그 편가르기 프레임에 태극기가 이용되고 있는가? 심지어 그 친박 단체들의 집회에는 촛불은 인민, 태극기는 국민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촛불은 인민, 태극기는 국민? 그래서 태극기는 애국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요. 세 번째는 태극기를 든 친박 단체들이거나 또는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사실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거나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예이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인물 또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자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촛불은 인민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는데 그럼 그걸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이 누적 1000만 명이 되면 1000만 국민이 북한의 인민이라는 얘기인가요? 1400만이 넘죠 지금은. 무슨 이런 참 그러네요. 예. 독립운동 3.1운동 정신 또 60항쟁 정신 이런 거 계승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자. 촛불 집회에서도 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네. 계속 나올까요? 이렇게 촛불 집회 태극기가? 이미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를 들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민들이 그런 제안을 받고는 내가 100장 사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월드컵 때처럼 사람들이 좀 이왕 드는 태극기 다양하고 재미있게 들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월호 태극기, 촛불 태극기 등등 그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SNS에서는 태극기를 되찾자는 해시태그 운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김용태님은 태극기 좋은데 촛불 옆에 들다가 불날까봐 걱정된다.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 그 조심은 하긴 해야겠네요. 어쨌건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태극기의 의미를 되살리자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Y뉴스 고맙습니다. 허영철 기자. 네.